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 네트워크 관련 두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어팀 해커톤 관련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 소식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 채널에 댓글을 통해서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 분께서 제 채널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말도 안 되는 수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고, 영상 후반에 그것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 해커톤 소식부터 공유해드리자면요. 올해 시작이 되었던 파이 커머스 해커톤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파이데이 때 이미 공동 수상작 두 개가 발표가 되었었죠. 하나는 맵 오브 파이였고 또 하나는 파이 누크라는 파이 앱이 되겠으며, 이 앱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복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번 공지에서는요, 추가적으로 honorable mentions라고 해서 명예로운 언급 또는 가작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추가적인 앱들 두 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지굿즈라는 앱이고요, 또 하나는 City4Pi라는 앱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앱 또한 기존의 해커톤 우승 앱들과 흡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앱들에 또 접속을 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한 리뷰를 해드릴 필요는 당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공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해커톤 참여자 이 리더의 의견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해커톤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해커톤 이후 우리의 큰 초점은 코드들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해커톤 개발 속도로 인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성가신 버그들을 제거하고 앱을 시작할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유용성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파이데이 이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앱을 출시, 유지 관리, 여러 마케팅을 진행한 후 미래 긴 여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의 버전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 흥미진진한 새로운 기능의 목록을 작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이런 앱들이 좀 더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고 여러 기능들이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커톤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였기 때문에 앱이 한 달 만에 완성이 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당장 이 파이 앱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커톤이 끝이 난 지금도 이 커머스 앱이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니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이 앱들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업데이트가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커머스 관련 프로젝트는 상당히 장기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 지역 비즈니스를 파이와 통합하는 계획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페스트 이벤트와 여러 설문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올해 들어서 파이 커머스 해커톤이 시작이 되었고, 이 커머스 해커톤 수상받은 앱을 지속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코어팀에서는 이 커머스 앱들과 파이어사이드 소셜 앱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파이오니어들이 이 파이 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자면 이 파이 브라우저의 유틸리티가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또 동시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이 파이스토어 확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이코어 팀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커머스 앱 부분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추측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 파이 해커톤 공지가 오늘 나왔고 관련 업데이트가 다시 한번 있다라면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건데요. 말도 안 되는 수량을 갖고 있는 개인 지갑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오픈을 해드리자면요. 2024년 3월 현재 고래 지갑들의 현황이 어떤지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 지갑에 들어있는 밸런스의 총합으로 고래 지갑이라고는 부르고 있지만, 실제 이 중 대부분은 파이 앱의 메인넷 지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록만으로는 또 지갑 주소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 앱의 메인넷 지갑인지 아니면 개인 지갑인지, 아니면 메인넷 지갑이면서 한 개인의 보유량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건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파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인넷 지갑으로 추정되는 고래 지갑 하나, 그리고 아직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이 고래 지갑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지갑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여러 추적을 하는 자료를 모아보았을 때는 상당히 큰 그룹이
개인 지갑 하나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개인 지갑 하나의 이 밸런스가 1인 파이 물량이라고 정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선택에서 가장 큰 파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은 역시나 여기 보이는 텔톡의 메인넷 지갑이 되어 있고요. GBU7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반기에 수많은 파이코인이 이 지갑으로 유입이 되면서 X나 여러 유튜브에서도 이 지갑의 정체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텔톡 X 공식 계정에서는 이 지갑이 본인들의 메인넷 지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760만 정도의 파이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까지 640여 개의 지갑으로부터 약 3천만 파이코인을 전송을 받았고요, 또 960여 개의 지갑으로 약 290만 파이코인을 전송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현재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로 어마어마한 파이 거래들이 이 지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텔톡이라는 이 계정은 중국 쪽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트남과 같은 여러 동남아 국가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텔톡 지갑은 예전부터 여러 의심 거래가 포함이 되었던 지갑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파이 관련 개발자들 또한 이 지갑 주소와 연관이 되었던 의심 거래에 대한 링크를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를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코어팀에서 이 지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겠다라는 정보를 따로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텔톡 지갑의 밸런스의 비중을 잠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요,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유통량이 약 10억 개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2,760만 파이는 전체의 2.7%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실제 클레임이 된 파이코인 기준, 즉 5억 개의 유통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약 5.2%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톡의 밸런스의 비중을 좀 더 쉽게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도 앱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파이도의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맨 위에 보이는 이 파란색 이 바가 바로 텔톡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래지갑 1위를 달려왔던 지갑이 바로 이 파이채몰 지갑인데요. 이 파이채몰 메인넷 지갑의 2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전체 유통량의 2.7% 또는 클레임된 파이코인 기준으로 약 5.2%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지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텔톡 지갑이 정말 무서운 거는 바로 이 무서운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6개월 전에 이 텔톡 지갑의 상승세가 무섭다라고 한번 공유를 해드렸던 그런 영상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파이채몰 지갑 밸런스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승세가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3개월 전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 즉 3개월이 지났을 시점인데 이미 파이채몰의 메인넷 지갑 밸런스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밸런스를 보면 파이채몰의 거의 2배 정도로 지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은 이 간격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차트의 변화율을 통해서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많은 중국 파이오니어들이 이런 텔톡을 통해서 여러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이 텔톡의 메인넷 지갑이라고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여러 의심 거래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초기에는 텔톡이 아닌 매집 지갑으로 분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밸런스 중 몇 프로가 텔톡 운영자와 관련된 것인지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메인넷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 모두가 공정하게 사용이 될 밸런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매집 물량도 여기에 충분히 섞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픈 메인넷이 되면요, 이 텔톡 지갑은 비중이 더 커져 있을 확률이 높고, 이 지갑에서 파생되어 이동하는 파이코인의 이 이동 라인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파이 생태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중국주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 대량으로 움직이는 파이코인이 예를 들어 거래소로 이동이 된다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파이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GBU7 지갑은 항상 트래킹을 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갑부터는 트레이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랭킹 2위는 파이채몰 메인넷 지갑이고 3위는 파이 바텀몰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위는 저도 아직 이 지갑의 정체를 모르겠지만 매집 지갑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지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파이 e카드 메인넷 지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지갑을 저도 아직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정보를 모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갑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갑으로 전송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른 지갑으로부터 전송을 받기만 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GBCK라는 지갑으로부터 좀 더 많은 파이코인을 받았는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이 GBCK 지갑에서 총 98차례에 걸쳐서 약 26만 3천 파이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BCK 지갑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추적을 해보면요. 이 GBCK 지갑은 밸런스가 현재 1밖에 없는 지갑이고 중간책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루트에서 받아와서 다른 지갑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가장 많은 파이코인을 보낸 지갑이 바로 이 랭킹 4위에 올라와 있는 GCIW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갑의 용도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동시적으로 제 X 계정에 이 지갑의 정체를 문의를 하는 그런 포스팅을 올려놨고 조금씩 정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전송이 되는 양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전송 이 빈도수를 보았을 때는 어떤 앱의 메인넷 지갑이라고 예측을 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나 어떤 그룹의 지갑 그리고 매집 지갑이라고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중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음 영상에서 좀 짧게라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